이번 달 월급 명세서를 열어보신 분들 뭔가 이상한 거 느끼셨나요? 공제 항목에 국민연금이 있잖아요. 매달 빠져나가는 그 돈, 올해 들어서 좀 더 빠지고 있거든요. 월급이 300만 원이면 14만 2,500원, 500만 원이면 23만 7,500원, 작년보다 10,000원 이상 더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이 돈이 더 빠진다는 게 아니에요. 이 돈이 지금 어디에 쓰이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노후자금 20년, 30년 뒤에 받아야 할 돈이 지금 이 순간 환율을 막는데 동원되고 있어요. 에이 설마 라고 생각하시죠? 7일 전에 확정된 일입니다. 2026년 4월 14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긴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외 투자 자산의 환해지 비율을 10%에서 15%로 올린 거예요. 뉴스에서는 환율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한 줄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한 줄 안에 2,200만 명의 노후 자금이 걸려있는 결정이 숨어 있어요.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내부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환율 소방수로 나서는 거냐, 연금 수익을 지키는 거냐,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대체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월급에서 빠지는 그 돈에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지금 환율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2026년 4월 19일 기준 원달러 환율이 1,475원 전후입니다. 이 숫자가 왜 무서우냐면 불과 3년 전만 해도 1,200원대에서 움직이던 환율이에요. 3년 만에 300원 가까이 올랐다는 건 여러분이 해외여행 가면 모든 게 25% 비싸졌다는 뜻입니다. 올해 3월 18일에는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에요. 금융위기 때나 찍던 환율을 18년 만에 다시 본 겁니다. 이란 전쟁에 트럼프 관세 폭탄에 미중 갈등까지 겹치면서 달러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환율을 올리는 주범 중 하나로 국민연금이 지목되고 있거든요. 이게 왜 이상하냐면 국민연금은 여러분의 노후자금을 지키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그 기관이 환율을 올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는데 구조를 보면 바로 이해됩니다. 국민연금이 굴리는 돈이 1,540조 원입니다. 이 중 해외에 투자된 돈이 약 700조 원이에요. 해외 주식만 570조, 해외 채권 91조, 나머지가 부동산이나 인프라. 이 돈을 해외에 투자하려면 뭘 해야 하느냐?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작년 한 해에만 해외 주식을 사기 위해 매입한 달러가 약 407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60조 원 가까운 돈을 달러로 바꾼 겁니다. 60조 원어치 달러를 사면 달러 수요가 폭증하겠죠. 달러 수요가 올라가면 달러 가격이 올라갑니다. 달러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환율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동네 마트에 사과가 100개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60개를 사가면 남은 사과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국민연금이 달러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매년 60조 원어치 달러를 쓸어 담으니까 환율이 안 오를 수가 없는 구조인 겁니다. 금융연구원 보고서가 이걸 직접 지적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의 해외 투자가 원화, 약세의 주요 원인.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굴리는 기관이 여러분이 쓰는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환율이 오르면 뭐가 벌어지는지 아시잖아요. 기름값 오릅니다. 주유소 가서 왜 이렇게 올랐어? 하시죠? 환율 때문이에요? 수입, 식료품 가격 오릅니다. 마트에서 올리브유가 왜 이래? 그것도 환율이에요. 해외 직구 가격 오릅니다. 넷플릭스 요금 오릅니다. 전기료에도 환율이 반영돼요. 여러분, 일상의 모든 가격에 환율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내 노후를 위해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지금 내 생활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내 미래를 위한 돈이 내 현재를 갉아먹고 있는 구조. 근데 정부는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댄 거예요. 정부가 뭘 했느냐? 국민연금한테 달러를 사기만 하지 말고 갖고 있는 달러를 좀 팔아라고 한 겁니다. 이게 환해지예요. 국민연금이 해외에 투자해서 벌어들인 달러를 선물환 시장에서 미리 파는 거거든요. 달러를 시장에 풀면 달러 공급이 늘어나고 환율이 내려가는 원리입니다. 직장에서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회사 사장님이 원래 회사 통장에 달러를 모아두고 있었어요. 근데 나라에서 사장님, 그 달러 좀 풀어주세요. 환율이 너무 올라서요.
라고 한 거죠. 사장님은 회사 돈인데 내 마음대로 쓰겠다고 할 수도 있고 나라를 위해 풀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통장의 주인은 사장님이 아니라 직원들이에요. 국민연금 통장의 주인은 기금운용위원회도 아니고 정부도 아닙니다. 여러분이에요. 2,200만 명이 매달 월급에서 떼서 넣은 돈, 그 돈을 환율 방어에 쓸지 말지를 여러분한테 물어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시계를 5개월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25년 11월 환율이 1,400원대를 돌파하자 정부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뭘 했느냐? 국민연금을 포함한 외환시장 안정협의체를 만든 거예요.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거 아니냐? 구 부총리가 기자들 앞에서 선을 그었어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이 단어를 기억해 두세요. 국민의힘도 나섰습니다. 공식 성명이 뭐였냐면요. 환율을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공동저수지의 둑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미래 세대에 대한 약탈이다. 여야 모두 반대했어요. 정부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5개월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2025년 12월 환율이 1,473원에 도달하자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해지를 조용히 발동했습니다. 동원 아니다라고 했던 그 국민연금이 달러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2026년 1월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기자회견에서 말합니다.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에 동원된다는 건 오해입니다. 오해. 전혀 아닙니다에서 오해입니다로 표현이 바뀌었어요. 이게 뭘 뜻하느냐면요. 안 한다 해서 하고 있긴 한데 환율 방어 목적은 아니다로 슬쩍 이동한 겁니다. 말의 온도가 바뀐 거예요. 근데 시장은 그 말을 안 믿었습니다. 조선일보 헤드라인이 뭐였는지 아세요? 국민연금 동원한 환율 방어, 투기 세력의 약점만 드러냈다. 정부가 국민연금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순간 투기 세력은 오히려 정부가 이 정도로 급하구나 라고 읽은 거예요. 약점을 가린 게 아니라 약점을 보여준 꼴이 된 겁니다. 그리고 3월 18일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합니다. 환해지를 했는데도 뚫린 거예요. 1,400원대에서 방어하려고 국민연금을 투입했는데 1,500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소방차를 불렀는데 불이 더 커진 격이에요. 그러자 정부가 더 큰 카드를 꺼냅니다. 4월 14일 기금운용위원회가 환해지 비율을 10%에서 15%로 올린 거예요. 전술적 환해지 플러스 마이너스 5%를 더하면 최대 20%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국민연금 해외자산 700조 원에 20%면 140조 원. 이 규모의 달러를 시장에 풀 수 있게 된 거예요. 140조 원이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시죠? 한국 정부 1년 예산이 약 680조 원이에요. 그 예산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환율 방어에 투입할 수 있는 무기를 장전한 겁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으로요. 근데 여기서 모순적인 상황이 하나 터집니다. 환해지를 하면 환율이 안정되니까 여러분한테 좋은 거 아니냐고요? 겉으로 보면 맞아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환해지에는 비용이 들거든요. 선물안을 매도할 때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보험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보험이 맞는 보험인지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그 판단을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기금운용위원회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화재보험을 드는데 보험사가 어디 보험 들지는 우리가 정할게요. 보험료도 당신 통장에서 빠질 거고요. 라고 하면 동의하시겠어요?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환해지가 돈을 벌어줄 수도 있지만 잃게 할 수도 있거든요. 환율이 내려가면 환해지로 수익이 나요. 근데 환율이 더 올라가면 환해지한 만큼 손실이 납니다. 달러 강세가 계속되는 지금 환해지를 늘린다는 건 달러 상승으로 벌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투데이 보도 제목이 이걸 정확히 짚었습니다. 수익률 갑론을박, 안정 필요 때 기회 포기. 찬성 쪽은 환율 변동에서 오는 리스크를 줄이는 보험이다. 안정이 우선이다. 반대쪽은 달러 강세 국면에서 환차익이 주요 수익원인데 그걸 왜 포기하냐? 저 어느 쪽이 맞을까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까지 이 논쟁에 뛰어들었어요. 환해지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는 총재가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에 직접 의견을 내는 게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의 이면에는 더 무서운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국민연금이 처한 딜레마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지금 두 개의 불 사이에 서 있어요. 한쪽은 해외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올려라 라는 불이고, 다른 쪽은 달러 사지 마라, 환율 올라간다 라는 불입니다. 해외 투자를 하려면 달러를 사야 해요. 달러를 사면 환율이 올라가요. 환율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요. 물가가 올라가면 국민이 고통받아요. 근데 해외 투자를 안 하면 수익률이 떨어져요. 수익률이 떨어지면 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져요. 연금이 빨리 바닥나면 국민이 고통받아요. 뭘 해도 국민이 고통받는 구조인 거예요. 이게 국민연금이 빠진 딜레마입니다. 환해지는 이 딜레마의 타협안이에요. 해외 투자는 계속하되 달러를 좀 팔아서 환율 충격을 줄이자. 근데 이 타협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건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국민연금 실무자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아침 환율 화면을 엽니다. 1475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달러를 팔면 환율은 내려가는데 우리 수익률도 같이 내려갈 수 있어. 근데 안 팔면 위에서 전화 온다? 왜 안 팔고 있냐고? 이 실무자가 환해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 자산에서 달러를 선물환으로 미리 파는 거예요. 지금 달러를 1475원에 미리 팔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거는 겁니다. 나중에 환율이 1400원으로 내려가면 이득이에요. 1475원에 팔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1400원이니까 75원 차이만큼 벌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환율이 1550원으로 올라가면요, 1475원에 팔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1550원이에요. 75원 차이만큼 손해를 보는 거죠.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환해지를 늘린다는 건 환율이 곧 내려갈 것이다에 베팅하는 거예요. 맞으면 수익, 틀리면 손실. 과장이 아니냐고요? 이미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2008년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했다가 환율이 급등하면서 3조 9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어요. 보건복지부가 해명 자료까지 냈습니다. 환해지 손실은 해외자산 원화, 환산 가치 상승과 상쇄된다고. 쉽게 말하면 장부에서는 상쇄돼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돈이 안 날아간 건지 장부상 숫자 노름인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서울경제 보도가 이걸 정확히 짚었어요. 장부상으로는 번 것 없이 비용만 누적된다. 여러분, 통장에 숫자만 찍혀 있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드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구조가 드러납니다.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하면 단기적으로 환율이 안정돼요. 정부 입장에서는 성과가 나오는 거죠. 환율 안정시켰다고 발표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비용은 국민연금 수익률에서 빠져나갑니다. 여러분이 20년 뒤에 받을 연금에서 깎이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부는 환율 안정이라는 당장의 성과를 가져가고 비용은 20년 뒤에 여러분의 연금 수령액에서 빠집니다. 정치인의 임기는 5년이에요. 20년 뒤의 연금 수령액은 지금 이 결정을 내린 사람이 책임질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주간조선이 뭐라고 했느냐면요. 비상 상황에서의 한시적 조치는 이해할 수 있지만 동일한 방식이 반복될 경우 연금의 장기 수익성과 제도 신뢰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시적이라고 했는데 2025년 11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째 계속되고 있어요.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환해지를 늘리면 미국이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요. 금융 전문 언론 FN투데이가 이걸 직접 지적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대규모로 선물환을 매도하면 사실상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거든요. 미국 재무부가 환율 조작국 심사를 할 때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핵심 기준이에요. 국민연금이 정부 지시로 달러를 팔았다는 게 입증되면 한국이 환율 조작국 명단에 오를 수 있어요. 환율 조작국이 되면 미국이 한국에 관세를 올리거나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느냐면요. 환율을 막으려고 국민연금을 동원했는데 그 결과로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수출 기업이 타격을 받고 경제가 위축되고 환율이 다시 올라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을 끄려고 휘발유를 뿌리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관점을 바꿔보겠습니다. 같은 상황을 다른 눈으로 보면 다른 그림이 나오거든요. 4월 1일 아시아경제 보도입니다. 국민연금 환해지로 오히려 수익 냈다.
뭔 소리냐면요. 작년에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해놨는데 올해 환율이 일시적으로 내려간 구간에서 환차익이 발생한 겁니다. 환율이 1473원일 때 1473원에 팔겠다고 계약했는데 환율이 잠깐 1430원대로 내려갔어요. 그 차이만큼 수익이 난 거죠. 봐라, 환해지가 돈을 벌었잖아. 근데 이건 특정 구간만 잘라서 보여주는 거예요. 환율이 다시 1475원으로 올라온 지금은 그 수익이 상쇄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겨레가 이걸 팩트체크했어요. 외환당국은 독려하는데 실제 효과는? 결론이 뭐냐면 연기금 실무 운용에서는 투자 수익성에 미칠 영향과 손실 비용 때문에 환해지 전략이 거의 실행되지 않고 있다. 실무자들이 스스로 판단하면 안 하고 싶은 건데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 실무자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환해지를 해서 수익이 나면 공은 위에서 가져가고 손실이 나면 책임은 내가 진다. 안 하면 왜 안 했냐고 전화 오고 해서 틀리면 왜 했냐고 전화 온다. 어느 쪽이든 전화가 온다. 근데 이건 이 실무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예요.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은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이 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정부 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환해지 비율을 올려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겁니다.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위원장이 정부 사람이니까요. 회사에서 비유하면 감사팀 팀장을 사장님이 직접 임명하는 것과 같아요. 그 감사팀이 사장님을 제대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이지스 자산 운용 사태. 국민연금이 71조를 맡긴 운용사가 중국계 사모펀드에 팔리려고 했을 때 국민연금은 사전에 몰랐어요.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71조짜리 자산의 주인이 바뀌는 걸 당사자가 뉴스로 안 거예요. 이것도 구조적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이 돈을 맡기지만 운용사를 직접 통제하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환해지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방향을 잡으면 따라가는 구조. 여러분의 돈인데 여러분에게 결정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일본, 연금 GPIF. 세계 최대 연기금이에요. GPIF는 환해지를 원칙적으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장기 투자에서 환율 변동은 상쇄된다고 보거든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비용만 들고 효과는 미미하다는 판단이에요.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운용된다는 펀드가 환해지를 최소화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국민연금은 정부 지시로 환해지를 늘리고 있습니다. 일본과 노르웨이가 안 하는 걸 한국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나라들은 연금이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으니까요.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문제는 환해지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에요. 누가 그 결정을 내리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연금 전문가가 시장을 분석해서 내린 결정이면 맞든 틀리든 납득할 수 있어요. 근데 정부가 환율 방어 목적으로 연금 운용에 개입하는 거라면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경제보도가 이걸 요약했어요. 내년 환율 내려간다. 국민연금 전략적 환해지 재가동. 이 기사 제목을 잘 보세요. 환율 내려간다가 먼저 나오고 환해지 재가동 이 뒤에 옵니다. 환율 전망에 따라 환해지를 결정한 게 아니라 환율을 내리기 위해 환해지를 하는 구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환율 정책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연금 운용이 아니라 환율 운용이에요. 근데 이 구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시나리오를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연금에 벌어질 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나리오 첫 번째, 환율이 내려가는 경우입니다. 이란 전쟁이 휴전되고 트럼프가 관세를 완화하고 달러 강세가 꺾이면 환율이 1,400원대 초반이나 1,300원대로 내려올 수 있어요. 이러면 국민연금의 환해지가 대박을 칩니다. 1,475원에 달러를 팔기로 해놨는데 실제 환율이 1,400원으로 내려가면 75원 차이만큼 수익이 나요. 해외 자산 700조의 15%인 105조 원에 대해 환해지를 했으니까 이 규모에서 발생하는 환차익은 수조 원이 될 수 있습니다. 봐라, 환해지 잘했잖아 라는 뉴스가 나오겠죠.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여러분한테는 두 가지 좋은 일이 벌어져요. 환율이 내려가니까 물가가 안정되고 국민연금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장기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장밋빛 시나리오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환율이 내려가면 국민연금의 해외자산 원화, 환산 가치가 줄어듭니다. 570조 원어치 해외 주식을 들고 있는데 환율이 1475원에서 1400원으로 내려가면 원화로 환산한 가치가 약 29조 원 줄어들어요. 환해지로 몇 조 벌었는데 해외 자산 가치가 29조 빠지는 겁니다. 한쪽 주머니에서 3조를 넣고 다른 주머니에서 29조를 빼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전체로 보면 손해인데 환해지로 수익 냈다는 뉴스만 나오는 거죠. 이게 앞서 말한 장부상 숫자 노름의 실체입니다. 시나리오 두 번째, 환율이 더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이란 전쟁이 확전되고 트럼프가 관세를 더 올리고 달러 초강세가 계속되면 환율이 1,500원을 넘어 1,6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이러면 환해지가 독이 됩니다. 1,475원에 달러를 팔기로 했는데 실제 환율이 1,600원이 되면 125원 차이만큼 손실이에요. 105조 원 규모에서 이 손실이 발생하면 수조에서 10수조 원의 환차손이 날 수 있습니다. 2008년에 3조 9천억 손실이 났던 게 작아 보일 정도예요.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여러분 지갑에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환율이 올라서 물가도 오르고 국민연금이 환해지 손실까지 나면 수익률이 떨어져요. 물가는 오르는데 미래연금은 줄어드는 이중 타격. 지금 아끼면서 사는 건 미래를 위해서인데 그 미래마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 시나리오에도 치명적인 함정이 있어요. 환율이 올라가면 해외 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환해지한한 85%의 해외 자산에서는 환차익이 발생해요. 그래서 전체 수익률은 플러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국민연금 올해도 수익 냈다 라는 뉴스가 나오는데 속을 열어보면 환해지한 15%에서 피를 흘리고 있고 안한 85%에서 번 돈으로 덮고 있는 거예요. 건강검진에서 총점은 합격인데 간 수치가 위험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시나리오 세 번째, 가장 현실적이면서 가장 불편한 시나리오입니다. 환율이 1,450원에서 1,500원 사이를 오가면서 뚜렷한 방향 없이 횡보하는 거예요. 이러면 환해지가 비용만 까먹습니다. 수익도 안 나고 손실도 안 나는데 보험료만 계속 나가는 구조. 자동차 보험 내는데 사고가 안 나면 보험료만 날린 거잖아요. 물론 보험이 필요 없었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매달 보험료가 나간다는 건 그만큼 수익률이 깎인다는 뜻이에요. 이게 1년, 2년, 5년 쌓이면 여러분의 연금 수령액에서 빠지는 금액이 만만치 않아집니다. 이 시나리오의 함정은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해지 비용이 조용히 수익률을 갉아먹고 있는데 전체 수익률은 플러스이니까 아무도 안 봐요. 10년 뒤에 왜 수익률이 이것밖에 안 되지? 라고 물었을 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세 시나리오 모두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겁니다.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횡보하든 환해지를 하든 안 하든 그 결정은 여러분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결과는 여러분의 노후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좀 더 공정한 시각을 위해 반론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해지가 환율 방어 목적이라는 건 과장 아니냐. 국민연금 자체의 리스크 관리 차원인 거지. 일리가 있습니다. 환해지는 원래 환율 변동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정당한 금융 전략이에요. 근데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타이밍입니다. 환율이 1473원을 찍은 바로 그 시점에 발동했고 1500원을 돌파한 직후에 비율을 올렸어요. 환율이 안정적일 때가 아니라 급등할 때마다 환해지를 늘리는 패턴이에요. 리스크 관리라면 왜 평소에 안 하다가 환율이 급등할 때만 하는 걸까요? 한겨레가 정확히 이걸 짚었어요. 실무운용에서는 투자 수익성 때문에 환해지를 거의 실행하지 않는다. 실무자 판단으로는 안 하는 건데 환율이 급등하면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건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정책 대응이라는 반증입니다. 두 번째 반론. 국민연금이 달러를 팔면 환율이 안정되니까 국민한테 좋은 거 아니냐. 물가도 안정되고? 맞아요. 환율이 내려가면 당장 기름값, 식료품 값이 안정됩니다. 근데 한국 부동산 시장이 상식이 통하는 곳입니까? 환율 시장이 상식이 통하는 곳입니까? 국민연금이 달러를 팔아서 환율을 1,475원에서 1,460원으로 15원 내렸다고 쳐요.
근데 이란에서 미사일 한 방 나가면 하루 만에 30원이 올라요. 트럼프가 트윗 하나 날리면 50원이 움직여요. 국민연금의 달러 매도로 잡을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거예요. 진통제를 먹었는데 다음 날 교통사고가 나는 격이에요. 세 번째 반론.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양쪽 의견을 모두 봐야 합니다.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환율이 더 오를 수 있고 국민 고통이 커질 수 있습니다. 환해지가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있어요. 실제로 특정 구간에서 수익을 낸 것도 사실이고요. 확정 짓기엔 이릅니다. 환해지가 장기적으로 득인지 독인지는 환율이 어디로 가느냐에 달려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여러분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결과는 여러분의 노후로 돌아온다는 것. 이 두 가지는 팩트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매달 내는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니다 라고 하지만 타이밍과 패턴은 맞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한테 득인지 독인지는 환율이 결정하지만 그 결정에 여러분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입 여부를 선택한 적이 없고 투자 전략을 선택한 적도 없고 환해지를 하라고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수익이 나면 국민연금 잘 굴렸다 라는 뉴스가 나오고 손실이 나면 여러분의 연금 수령액에서 깎여요. 선택은 못하는데 결과는 져야 하는 구조. 김민수 씨, 35살, 서울 마포구에 사는 아이 T회사 개발자. 가상의 인물이지만 이 사람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이 2,200만 명입니다. 민수 씨는 월급 420만 원에서 매달 19만 9,500원이 국민연금으로 빠져요. 올해부터 보험료율이 올라서 작년보다 10,000원 넘게 더 나가고 있습니다. 민수 씨는 이번 달 월급 명세서를 보고 또 올랐네 라고 중얼거렸어요. 근데 그 돈이 환율 방어에 쓰이고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점심시간에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내 연금 알아보기를 눌렀습니다. 예상 수령액이 떴어요. 65세부터 매달 약 98만 원. 민수 씨가 속으로 계산합니다. 98만 원이면 월세 내고 밥 먹으면 끝인데 이것마저 깎일 수 있다고? 기금 운용 현황 페이지도 열어봤습니다. 해외 주식 37%, 해외 채권. 숫자들이 눈에 들어와요. 이 돈이 지금 환율 방어에 쓰이고 있는 거구나. 민수 씨는 기금운용위원회가 뭔지 처음 알았어요.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내 돈이 어떻게 굴려지는지 결정하는 사람이 정부 인사라는 게 좀 찝찝했어요. 근데 더 찝찝한 건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당장은 없다는 거였습니다. 민수 씨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당장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법적 강제 가입이니까. 투자 전략을 바꿀 수도 없어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알 수는 있어요. 내가 낸 돈이 얼마인지, 나중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돈이 지금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10분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다고 당장 뭐가 바뀌냐고요? 확인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바뀝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자 수가 폭증하면 그 자체가 압력이 돼요.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신호. 정치권이 움직이고 기금운용위원회 독립성 논의가 시작될 수 있어요. 일본지 PIF가 정부에서 독립된 것도 국민적 관심이 커진 결과거든요. 민수 씨가 회사 단톡방에 올렸어요. 님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해봄? 생각보다 적음. 근데 그보다 이 돈이 환율 방어에 쓰이고 있다는 게 더 충격. 단톡방이 술렁입니다. 뭐? 내 연금이? 나도 확인해봐야겠다. 한 사람이 확인하면 주변 10사람이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이 30대라면 국민연금을 앞으로 30년 더 내야 합니다. 매달 19만 9,500원씩 30년이면 약 7,200만 원이에요. 7,200만 원이 어디에 투자되고 누가 결정하는지 한 번도 안 보고 넘기는 게 말이 됩니까? 40대라면 이미 낸 돈이 수천만 원이에요. 그 돈의 일부가 지금 환율 방어에 쓰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50대라면 10년 안에 수령을 시작하는데 그 10년간 환해지 비용이 수익률을 갉아먹으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전 연령대가 해당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주유소에서 기름값 왜 이래? 라고 하시잖아요. 그 기름값의 원인 중 하나가 환율이에요. 그 환율을 잡으려고 여러분의 국민연금이 동원되고 있어요. 기름값을 내리려고 내 노후를 갈아 넣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건 기름값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이지스 자산운용 매각, 국민연금 71조, 인프라 위기, 중국 부동산 투자 손실, 이 모든 게 하나의 뿌리로 연결돼요. 국민연금의 운용에 국민이 배제돼 있다는 구조적 문제, 돈의 주인이 결정해서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지스는 운용사가 팔리는 걸 뉴스로 알았고, 환해지는 비율이 올라간 걸 뉴스로 알았고, 중국 투자 손실은 1년 반 뒤에야 숫자가 나왔어요. 매번 사후에, 매번 뉴스로, 매번 뒤늦게. 여러분의 돈인데 여러분이 가장 늦게 알아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지금 세계의 전선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붕괴, 운용사 매각 위기, 그리고 환율 방어 동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 돈의 주인은 정부도 아니고 기금운용위원회도 아니고 국민연금공단도 아닙니다. 여러분이에요? 주인이 자기 돈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오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10분이면 됩니다. 내가 낸 돈이 얼마인지, 앞으로 받을 돈이 얼마인지,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 방어입니다. 민수 씨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국민연금 앱을 다시 열어봅니다. 예상 수령액 98만 원, 그 숫자를 보면서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 98만 원이 20년 뒤에도 진짜 98만 원일까? 환율이 올라도 깎이고 환율을 막아도 깎이는 거면 대체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는 거지?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얼마였는지 확인해 보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2200만 명의 연금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습니다.